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석입니다. 풍요와 번영 그리고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올 한 해는 용맹한 청룡의 기운으로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또 희망도 품으셨을 텐데요. 불교계 역시나 한국불교중흥의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2024년에 갈목할 만한 성과를 다짐하며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께서는 2024년 새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단이 진행할 주요 종무들을 소개하셨는데요.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그리고 함께하는 불교를 기조로 다양한 종책을 추진할 것을 밝히신 진우 스님을 모시고 올 한 해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기 2568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온 이 국민들께서도 또 새롭게 밝아온 푸른 용의 해에 거는 희망, 기대도 아주 큰데요. 새해를 맞이해 불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덕담 전해주시면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청룡의 해라고 그럽니다. 네. 이제 용은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팔부 신중 중에 하나고 그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구룡관정이라 그래가지고 용들이 전부 부처님 몸을 씻어 드렸고요. 또 반야용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괴로움의 세계인 이 차 안에서 괴로움이 전혀 없는 그 피안의 세계로 이렇게 중생들을 구제해서 운반하는 것을 이제 반야용선이라고 했듯이 용은 굉장히 신비한 그러한 힘을 가진 우리 신중 중에 한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용의 기운을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불자들이 그 기운을 받아서 올해는 이제 여느 해보다도 더욱더 바라는 일들 성취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십니다. 건강하시고 특히 이제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을 가져와야 모든 일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또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는 건강하시고 마음과 몸과 모두 안정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원장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어떤 격려의 말씀처럼 국민들께서도 말씀을 들으시고 더욱 행복한 이 마음의 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 선호하는 종교로 우리 불교가 꼽혔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우리 불교가 어떻게 비춰지기를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불교가 가장 선호하는 종교라고 하신 데 대해서는 뭐 반갑기도 하고 또 감사드리기도 한데, 근자에 들어서 서구 물질 문명이 우리나라로 급속히 들어오면서 외래 종교, 특히 서양 문화가 우리 불교를 잠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다른 어떤 그 경제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그런 이제 혼란, 폐해 이런 것들이 이제 점철되고 있는 그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동안 불교 중흥을 이루어왔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찾아서
불교적인 정신 또 불교 부처님 법을 잘 전달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평안을 다시 되찾고 또 물질적인 그런 부흥 못지않은 그런 안정된 그러한 마음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이제 그 화합된 네.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 뭐 지금까지 이제 전법에 힘을 써 오기는 했지만 네. 올해는 더욱더 그 종단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불교의 진면목을 알리는 그런 이제 한 해를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혀주셨듯이 올해 주요 사업 계획들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을 시달리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불교적 해법이 바로 우리의 선명상이라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를 대중적 선명상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원년이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선명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정서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감, 감정 여기에 이제 부합되게 감응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불교, 그런 문화적인 불교,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감흥을 줄 수 있는 네. 부처님 말씀을 이제 좀 더 쉽고 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설법 또는 전법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요즘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상이. 네. 그래서 그 명상이 우리 순수한 우리 불교적인 뜻으로는 이제 그게 참선 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선인데 이제 선이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 스님들이 지금도 이제 정진을 하고 계신데 주로 이제 조사선 또는 뭐 간화선을 위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총지를 바탕으로 해서 참선 수행을 하고 계신데 스님들도 사실은 어려워요. 따라하기도 힘들고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더군다나 뭐 범접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높은 수행력이 필요해서 그것을 지금 세계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명상에다가 우리의 고유의 선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전달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금방 그것을 접함과 동시에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안정되어지고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 불교를 선 명상으로 이렇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전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명상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제 현대적으로 풀어서 전달이 되고 보급이 되면 지금까지의 그 명상 의 패턴과는 조금 다른 색다른 그리고 또 고급진 그러한 명상이 전달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 한 해 이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어떠한 작업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그 깜짝 놀란 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상 센터 부분을 쳐보니까 100만 개가 넘어요. 엄청나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다 이렇게 조사하거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명상
단체 명상센터를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떻게 명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됐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고유한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님들이 하고 있는 그 참선 수행법과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씩 개선을 해서 보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명상 프로그램들까지 전부 살펴서 우리 고유의 명상을 거기에서 이제 도출을 해내고 접하기 쉽고 그리고 또 접함과 동시에 금방 그 효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어느 정도 분류는 했습니다. 해서 아마 이제 중반기 정도 되면 템플스테이 사찰을 한 2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우선 시범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전국 산사 사찰들에게 보급이 되고 이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개발 프로그램 개발은 이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넓게 잡아서는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완성돼서 충분히 보급 실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거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선명상 중앙지원센터도 이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추진 계획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에 이제 템플스테이 사찰이나 또는 뭐 일부 산사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지금 예상으로는 그 개운사 안암동 일대에 거기다가 이제 명상 타운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앙지원, 그 명상중앙지원센터라는 데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또 행정적으로나 또는 뭐 절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급하겠다는 그런 이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이제 거기서 사무실을 두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 명상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수한 인력을 배치를 하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또 규모 있고 그리고 이제 고급 프로그램을 거기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뭐 좀 우선 바람이긴 하지만 아마 그렇게만 된다면 세계적으로 K 명상이 글로벌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명상 중앙지원센터를 규모가 좀 크게 이렇게 건립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선 명상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되겠군요. 이 K 명상 대중화 일환으로 열리게 될 이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 국제 선명상 대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제 선명상 대회의 개최와 의미, 그리고 기대하는 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불교박람회에 선명상 그 프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걸 좀 더욱 확대해서
정부 예산도 좀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체 예산도 좀 많이 보태서 세계적인 그러한 명상가들, 그 전문가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좀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까지도 이제 참여를 시켜서 이게 이제 그 몇몇 프로그램은 직접 이제 현장에서 이제 좀 시행도 좀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국제선 명상 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아마 그런 퍼포먼스들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주게 되면 뭐 관심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색다르면서도 그리고 이제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회를 잘 만들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선명상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 선명상 대회와 마찬가지로 올해 9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2024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에 대해서도 불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 목적과 취지 어떤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그 우리의 불교의 진면목을 한번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법회를 한번 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전통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과 또 현대적인 어떤 그런 아까 이제 선명상과 더불어서 현대의 불교의 모습을, 신구의 불교를 한데 모아서 그걸 국민들이나 우리 불제들에게 좀 과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이제 지금 뭐 대만 같은 데서 왜 그 승보 공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현재 우리나라 종단의 큰 스님들, 이제 종정예하를 비롯해서 또 우리 원로 스님들, 그리고 대종사 스님들, 그리고 이제 일반 스님들까지 전체를 이제 모셔가지고 뭐 많게는 수만 명에서부터 제가 계획하기로는 적어도 한 20만 명은 모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많은 대중들이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그게 이제 무슨 종교적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잘 볼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한 모습, 전통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어떤 이제 신비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숭고한 마음을 들게 한다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수계법회도 수십만 명에게 수계를 하는 그러한 장엄한 장면도 좀 보여주고 싶고, 또 더불어서 이제 요새 뭐 사찰 음식이 또 세계적으로 또 그 유행하고 있으니까 사찰 음식에서 대중들에게 맛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또 사찰 음식의 장도 좀 열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현대적인 음악이나 또는 현대 미술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함께 어울려서 젊은 사람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흥미로우면서도 재미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그러한 신심이 우러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합적인 대법회를 가을에 이제 열 예정으로 있고,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바로 이 K 문화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불교 문화유산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제도적인 제반 사항과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우리나라 문화재의 국가문화재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불교 문화유산이고요. 네. 전에는 이제 문화재로 표현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찰, 전통 사찰 내지는 뭐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이제 규모 있는 큰 이제 본사급 사찰들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휴식 공간 내지는 이제 힐링 공간으로 이제 지금까지 네.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이제 관람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던 것을 이제 작년에 그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풀어냈고요. 네, 개선을 하셨고요.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의 거의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유산 속에 우리나라 역사적인 그런 민족의 의리라든가 또 국민적인 어떤 그런 정신 또 정서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이제 문화유산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냥 뭐 옛날 오래된 그러한 물건 정도 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잘 전달하고 알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거기에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호응해서 그것을 잘 알려주고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우리 불교유산이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문화유산을 넘어서 그야말로 소중한 국가 또 우리 국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종단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37대 집행부 출범 이후에 전통사찰 존립을 이어해온 각종 불교 악법들이 하나둘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특히나 오랜 난제였었죠. 이 문화재 구역 입장료 감면이 시행되기도 했는데요. 시행 이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그런 추진 방향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관람료를 무료로 하니까 심리적으로 풀어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 뭐 관람료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죠. 아마 그러한 제약적인 어떤 심리가 이제 풀어져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40% 가까이 늘었거든요. 어떤 때는 뭐 2배, 3배 어떤 사찰은 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뭐 손볼 곳이 많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지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지원을 꼭 해 주십사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져 나가고 또 예를 들면 뭐 국립공원 같은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각종 규제를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수용이 되다시피 해서 공원이 되다 보니까 강제적인 그러한 제약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오대산 뭐 월정사 같은 네. 경우에는 오대산 월정사가 있기 때문에 오대산이 더 빛이 나고 그렇습니다. 오대산 네. 국립공원 다워지거든요. 네. 이제 해인사도 가야산 국립공원이지만 해인사를 빼버리면 가야산 국립공원에 그야말로 이제 속된 표현으로 그 안고 없는 찐빵이나 네. 마찬가지예요. 산일 뿐이죠. 네. 네. 근데 그런 데 대한 계산은 전혀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인식의 네. 부족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뭐 우리는 규제는 규제대로 당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지원 보상은 전혀 없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가치의 평가에 대한 네. 그러한 보상이랄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이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종교용지라든가 뭐 전통사찰의 뭐 지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다 풀어 가고 네.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마 작년에 많은 성과가 좀 있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도 그래서 그런 평가를 우리 국민들이나 불자들이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37대 집행부 출범 이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 살림을 이렇게 단단하게 정책들도 많이 또 이렇게 호전시켜 주시고 계시고 이제는 안살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님께서는 평소 지역 교구 발전, 특히나 지역 불교의 발전에 대해서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종단에서는 어떤 정책들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또 고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종단의 기본 입장은 이제 교구 중심제로 네. 운영이 돼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종단의 이제 틀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려되는 게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민들이 네.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 도시로 이제 이주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불자들이 줄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없고, 고령 인구가 많다 예, 보니까. 또 네. 절에도 대부분 보면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본사들이 지금 사면 초과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교구 본사들이 지역 포교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네. 펼쳐 나가되 각 지역의 본사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사찰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의식이라든가 의례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뭐 같이 해 나가야 되겠지만 각 본사별로의 어떤 그 절만의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정멸보궁도 있을 것이고 뭐 기도처, 네. 뭐 관음도량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템플스테이가 잘 되는 또 사찰도 네.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각 교구마다 이제 특성을 좀 살려서 그걸 극대화 시켜 가지고 지방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불자들 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예를 들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좀 더 이제 개별화, 특성화 시켜서 33 네, 사찰 네. 순례라든가 사찰 순례. 또는 네. 뭐 108 사찰 순례라든가 이런 이제 코스별로 그리고 이제 정멸보궁 순례라든가 또는 뭐 관음성지 순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그 불자와 국민들이 순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순례 코스를 지금 이제 네. 만들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그 본사나 또는 문중별로 스님들의 어떤 복지적인 부분 이제 연세 들어서 이제 스님들이 수행 정진은 하면서도 그래도 한 곳에 정착해서 이렇게 노후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본사별로 만들어 가지고 네.
각 문중에 속한 스님들은 노후를 편안하고 그리고 또 안정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특화 도량이라 해도 네, 맞을 것 같은데요. 지역 불교의 균형 발전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종단 개혁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은 제2의 종단 개혁이라 부를 수 있는 수준의 조직 개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단 개혁 이후 지난 30년간의 종단 개혁의 평가와 종원 개정안 상정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종단 그 조직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입법을 하는 종회라든가 뭐 사법을 하는 호계원은 뭐 이제 그대로 이제 존속을 하고 다만 네. 이제 총무원하고 삼원 체제라고 그러죠. 네, 이제 교육원, 포교원이 있는데 교육원, 포교원이 보면 그 이제 별원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것 장점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지금은 그게 힘들어요. 그게 네. 이제 전체 조직과 서로 이제 상호 유기적인 그런 관계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빠르게 서로 이제 그 정보라든가 또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져야 발빠르게 대처가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이제 포교원 같은 경우에는 신행단체도 수백 개가 있고요. 신도단체도 굉장히 많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일일이 대처를 지금 잘 못하고 조직도 좀 너무 작고, 네. 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수 교육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수계라든가 또는 뭐 성적 관리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서로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난맥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삼원 체제를 그것을 전체 조직 그러니까 뭐 각 그 부서와 이렇게 서로 다시 이제 펼쳐놓고 네. 재조정, 재조합을 통해서 네. 능동적인 그런 부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종회의원들 지금 뭐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종원이다 보니까 3분의 2 이상 이제 찬성이 필요해서 올 3월 달에 아마 그 일단은 삼원 체제를 종원 개정을 해놓고 네. 그리고 뭐 11월 종회 또는 내년 3월 종회까지 네. 그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이제 전체적인 부서 조정을 지금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예.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포교 부분도 굉장히 좀 방향이나 그 내용이 좀 긍정적으로, 좀 선진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무원장 스님께서 출범하시면서 세우신 화두처럼 말씀해 주신 이 선명상 대중화와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경주 남산 열왕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가 바로 그것인데요. 제37대 총무원 집행부의 핵심 불사이기도 하죠. 취임 이후 경주 남산 열왕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위해 많은 애를 써오셨는데요. 열왕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의 의미와 앞으로의 절차,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성과들이 있을지 여쭙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네. 경주 남산 부처님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석굴암 부처님과 동시대에 조성이 네, 된 그렇죠. 부처님이고 네. 그 상호도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원만하시고. 옆모습만 네. 보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마애불로서는 가장 그 두 번째로 큰데 네. 뭐 실질적으로는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분이 지금 뭐 1000년이 넘게 이렇게 넘어진 상태로 이렇게 계시면 우리 자존심도 문제고 그리고 우리 불자들의 이 신앙하는 부처님을 그렇게 넘어진 상태로 있는 것은 네. 그건 뭐 말이 안 되고 도리가 네. 아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이 누워 계셨으니까 그 부처님을 이렇게 세우면 네.
뭔가 이렇게 불교적인 중흥이 서광이 비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그러한 힘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네. 그런 이제 상징성이 있어서 빨리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했고요. 지금 이제 근데 이제 금방 뭐 당장 이렇게 세우면 좋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또 절차가 문제점이 굉장히 있죠.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유네스코 지역 네. 지정 지역에다가 뭐 국립공원에다가 또는 뭐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또 땅은 경주시 네. 땅이고 네. 뭐 행정적인 그 행정적인 절차가 네. 굉장히 복잡해요. 네. 예, 그래서 그래 다행히 그래서 제가 뭐 굉장히 독촉을 해서 올해는 이제 모의 실험을 합니다. 아, 이제 네. 그와 똑같은 환경, 똑같은 네. 재질, 똑같은 무게, 똑같은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 이제 모의 실험을 올해 하거든요. 네. 이제 그 모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아마 이제 내년 중으로는 세워지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어쨌든지 그 역점 사업으로 종단적으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문화재청이나 또는 경주시나 다들 이렇게 협조를 잘 하고 있어서 네. 절차대로만 진행이 되면 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날마다 전국의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많이 옵니다. 네, 오십니다. 걸음하셔서 네. 기도 정제를 하고 계시니 아마 조만간에 내년에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매일 스님들이 네. 기도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의 사찰과 스님들이 거의 매일 이렇게 참배를 오시고 네, 네. 해서 그 뭐 힘이 납니다. 네. 천년을 바로 세우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한 가지의 과제는 바로 미래 세대, 그 중에서도 청년 포교가 천년을 바로 세우다의 부분에 꼭 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청년 포교가 불교계의 화두인 가운데 청년 전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청년 전법을 위해서 올 한 해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우리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청년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불교를 잘 몰라요. 네. 예, 어렵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그야말로 이제 고리타분하다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전법 그 불교 홍보를 잘 못해서 이제 그런 네. 난맥상이 생기는 것 같고 청년 불교 그래서 제가 청년 불교 청년들에게 이제 전법을 해야 된다고 이제 늘 강조하고 올해 1월 1일 날도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네. 같이 법회하고 같이 대화하고 네. 그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상월결사 전 열반하신 전 해주이신 자성 스님께서도 이제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상월결사 내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좀 모금도 했고 네. 그리고 또 각 대학별로 이제 불교 동아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네. 절에 다니면서 무조건 절에만 다녔지 불교를 잘 몰라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전달할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녀들에게 불교라는 참 정말 진면목을 네. 알리질 못했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주로 이제 자녀들은 교회 가고 부모들은 또 절에 가고 이런 이제 한 집안에서도 다종교 너무나 자유롭게. 집안인데 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성이 있고 또 자유스럽기도 하지만 그거는 우리 불자들이 조금 그리고 또 불자들을 가리키는 우리 스님들이 그동안 좀 네.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제 자성도 되고요. 네. 그래서 청년 불자들에게 불교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선 명상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네. 불교의 그 진면목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최첨단 과학이 불교거든요, 사실은. 네, 네.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그 뭐 불교 이론 안에 환경 안에 다 있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양자역학도 불교의 판박이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잘 설명을 해주면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다양하게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과 만나서 말씀도 나누시는 모습 보면 참, 네,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상냥식을 마친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도 연내 완공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10월 27일 범난의 아픔과 역사적 교훈을 이어가기 위한 12.7 범난 기념관 건립 사업이 연내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두 불사의 의미와 또 불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한 말씀 청해 보겠습니다. 예, 양평 그 불교 문화재 보수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위례에다가 하려고 했다가 네. 이제 행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옮겼고요. 이제 올해 이제 완공이 되면 네. 아마 이제 우리 불교 문화재 무슨 뭐 훼손된 것들 또는 보수할 그러한 문화재들을 충분히 이제 거기 시설을 통해서 아마 잘 보존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그 빛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12.7 범난 기념관은 기념관 일부분은 보건사에 이제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치유 부분이라든가 요양 부분은 이제 저기 안성 아미타 요양병원에다가 이제 이동 네. 건물 건립을 지금 올해 이제 시작을 하겠고요. 어쨌든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네. 된다는 그러한 이제 전제하에 그러면서도 미래로 가야 되지 않는가,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념관 안에 그런 다양한 이제 문화적인 시설도 함께 이제 운영이 될 것으로 네. 생각이 되고, 네. 아미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 스님들이 9.7 범난 피해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노후를 맞는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이제 조금 건강치 않은 그런 스님들이 거기에 이제 네. 오셔가지고 양호한 그런 시설 그리고 또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네. 여생을 거기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전 스님들이 그런 복지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종단 차원에서 완벽하게 이제 제공을 하고 그 선상 위에서 이제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수행 여건도 충분히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종도들의 기대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해외 문화원들에서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연등의 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이 불교 문화 교류 그리고 한국 불교 세계화와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종단에서는 가지고 계신지요? 한국의 문화하면 불교 문화가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연등회 부분 또 연꽃 등 뭐 네. 그리고 이제 사찰 음식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불교 활관이라든지. 의례 의식 네. 뭐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이제 그 요청이 옵니다. 네. 어쨌든 한국의 문화, 특히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우리 불교 문화가 글로벌화되고 또 그것이 이제 K불교, K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아지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선명상과 함께 어우러진다면
앞으로 이제 한국 불교 문화, 한국 불교 명상은 아마 그야말로 글로벌 K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방송 함께하고 계신 BBS 시청자 그리고 불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완전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거든요. 부처도 방편이고 피안도 방편이고 극락도 방편인데, 이제 극락과 피안과 부처는 사실은 각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자업자득, 자작자수, 네. 사필규정, 환지본처, 네. 아무튼 자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편안해야 세상이 네. 편안하고, 네. 본인이 부처 마음을 가져야 세상이 부처로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그걸 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탓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게 사회 탓, 국가 탓, 무슨 환경 탓, 나 이외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이유와 원인을 돌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과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오히려 이제 그 자업자득으로 과보를 받거든요. 이제 그것을 조금 명심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불교는 일체유심조라고도 하고 만법유식이니까 네. 결국 내 스스로 내 마음, 내 감정을 내가 평정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기도가 우선 좋고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평정시켜 나가는, 이제 그게 가장 최우선이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보시가 나오고 저절로 인욕이 되고 저절로 정진이 되고 또 지기가 되고 그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은 내가 마음을 방아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절대 외부 탓하지 말고, 네. 그러다 보면 힘이 나오고, 힘이 나오면 저절로 보시하게 되고 저절로 정진하게 된다. 그래서 우선은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기도하는 삶을 또 1년 동안 살아봐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BBS 방송 우리 직원들은 최첨단 포교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시고 전법을 하면 그 공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저절로 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해주시면 우리 불교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포교 전법이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 모시고 갑진년 새해 특집 대담 나눠봤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의 말씀을 통해 한국 불교가 온 국민의 종교로 다시금 거듭나겠다란 다짐, 미래 불교를 향한 당찬 첫 걸음이 될 올 한 해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 것 같은데요. 화합의 종교로서 한국 불교의 중흥은 무엇보다 사부대중이 함께할 때 보다 큰 걸음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모두 복된 날들 되시기 바라고요. 공감의 불교를 위해 여러분도 함께 정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BBS 신년 대담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